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3일 매우 추운 새벽입니다. 새벽 6시 30분입니다. 오늘 일어나서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체크를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설을 이 세 신문사가 4개나 올렸습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실의 한동훈 사퇴 요구는 도 넘은 당무 개입, 문제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의 해소 여부다, 이렇게 사설을 2꼭지나 올렸습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직의 국민과 국정에 대한 책임은 막중한 것이다. 동아일보는 사설 제목이 김건희 리스크가 부른 여권 내전입니다. 조중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때 보수 언론이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일제히 반박근혜로 돌았던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국의 보수 여론에 영향이 큰 새 신문사는 윤석열, 한동훈 정면 충돌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에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사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실의 한동훈 사퇴 요구는 도 넘은 당무 개입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여당에 대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 선을 넘었다고 단정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사과를 주장하자 윤 대통령이 격노했기 때문이란 게 이번 사태의 발단이라면서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장차관이나 공공기관장처럼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여당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장, 국회의장처럼 행정부로부터 고도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위치이므로 대통령의 비위를 거슬렀다고 해서 곧바로 비서실장을 보내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사설은 게다가 한 위원장이 폐륜, 범죄적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다수 민심에 입각한 상식을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선거철에 대통령이 여당에 깊이 개입하면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긴 사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윤 대통령 본인이라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설은 윤 대통령의 과거 문제까지 거론했습니다. 취임 후 계속 여당 대표와 불화를 빚었다는 것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 뒤 자신과 코드가 안 맞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대표직에서 축출했고 지난해 1월 후임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는 유력 후보로 꼽히던 나경원 전 의원을 압박하여 출마를 포기하게 만들었으며 지난해 연말 김기현 전 대표가 물러날 때도 윤 대통령과 볼썽사나운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동훈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총회하는 최측근이었는데 그마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호주머니 속 공깃돌로 취급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사설은 여당을 바라보는 검사 출신 대통령의 비민주적 인식 자체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검사 출신이라고 못을 박은 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치에 대한 이상한 생각, 아니
인간에 대한 이상한 생각이 최고 권력자가 되었어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아마 한국에서 머지않아 검사와 판사들은 정치를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고 할지 모릅니다. 검사, 판사가 정치를 하게 되면은 그동안 수사하고 재판했던 것도 정치적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사게 되고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중앙일보의 제2의 사설은 문제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의 해소 여부다 인데, 사태가 여권의 대분열에까지 이른 이유는 김 여사가 목사로부터 명품 백을 받는 동영상을 보고 놀란 국민에게 대통령실이 명확한 설명도 없이 2달 가까이 시간만 보낸 탓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에서 2달을 끈다는 것은, 더구나 위기 국민에서 2달을 끊는다는 것은 그건 그냥 정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몇 초, 몇 시간 단위로 긴박하게 대응해야 하는 군사작전과 같은 생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한 위원장은 이 사안을 몰카 공작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이 나한테 물어보라고 여러 언론에 시킨다고 그러더라며 적극적으로 방어했었는데, 그조차 현장 여론들을 접하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했고 최근엔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사설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해도 총선 결과에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달리 방법이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해당 목사가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는 대통령실 해명만으로는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것은 영상에 나온 이후 가방을 처리한 시점, 방식부터 하나도 명쾌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므로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김 여사가 직접 전후 사정을 설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대통령실에서라도 상세히 설명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책으로서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 불참한 무책임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충돌한 것이 불참의 원인이라면 앞으로도 이 사태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설은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하여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더라면 최악의 상황으로 가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아픈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 요구대로 한 위원장이 사퇴하였더라면 윤 대통령에게 그 후의 대책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행히 사퇴를 안 해서 그렇지,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해버리면 완전히 국민의힘은 수뇌부가 마비 상태로 가는 거죠. 수뇌부의 기능이, 국민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는 대통령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자리란 이야기인데 그 막중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라고 묻게 된다고 조선일보 사설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공직자로서 근무 자세를 지적한 겁니다. 최고의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공직자의 자격이 있느냐, 공직자의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픈 지적입니다. 어떻게 2022년 이후, 그것도 여름 이후 한 번도 공식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에도 주 1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째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측근 중에 아무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이러면 이게 과연 민주적으로 뽑혔지만은 국정 운영을 독재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꽉 막힌
대통령이 결국 부인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다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물러나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난 못하겠다.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 그 시점이 총선 80일 전이다. 어떻게 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시급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아주 위기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중동이 이렇게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2016년 말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국면 때 이후 처음이라는 겁니다. 불길합니다. 감사합니다.